자, 끝으로 이 조선과 청나라 지식인 교류의 상징과도 같은 이 조선의 지식인 추사 김정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희는 조선시대 후기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글씨를 잘 쓰는 명필로 천하의 명성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아마 추사 김정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추사 김정희는 물론 글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을 비롯해서 시와 그림, 이런 예술에서도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던 사람이고, 이 금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분야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김정희와 교류하던 이 청나라의 학자들은 김정희를 가리켜서 유학을 비롯해 여러 학문에 능통했던 조선 최고의 학자라는 뜻에서 해동 제1통유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자, 김정희는 1809년 24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연행사에 포함이 되어서 연경에 다녀올 수 있었고, 이 사행단을 통해서 청나라 지식인들과 교류할 수 있었는데요. 김정희는 일찍이 실학의 대가였던 이 박제가의 영향으로 청나라에 대해 원래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청나라 학자들과의 교류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김정희는 특히 이 연행사로 청나라에 머물렀던 60일 동안 당시 청나라의 저명한 학자였던 이 옹방강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 교류하게 되는데요. 이 옹방강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 서예와 문학, 금석학 이런 등 분야에서 조예가 깊었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자, 김정희와 옹방강의 만남 역시 이 김정희의 스승이었던 박제가의 소개로 가능할 수 있었는데요. 김정희가 연경을 방문했을 때는 이 옹방강의 나이는 이미 80살에 가까웠지만 이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적 소양에 대해 깊이 감동을 하게 되고, 비록 이 2달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둘은 이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게 이릅니다. 그리고 김정희가 조선에 귀국한 뒤에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류를 이어가기도 하였죠. 자, 이 옹방강이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이 완원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대학자도 김정희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이 완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보다 무려 22살이나 어린 이 김정희의 천재성과 그리고 높은 학문적 수준에 크게 놀라면서 또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희는 이 완원과도 사제의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김정희와 그리고 완원의 교류는 완원이 사망할 때까지 무려 40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원은 김정희의 삶을 비롯해 철학과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옹방강과 완원 외에도 이 청나라 지식인들은 김정희와 교류하고 싶어 했는데요. 김정희가 연경에 머무는 동안 이 김정희 집에는 김정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청나라 문인들로 이 문전성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희의 작품 중에는 이 조선과 청나라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교류하였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를 갔을 때 이 제주도 유배 시절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제자이자 이 통역관인 이상적에게 선물로 그려준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제자 이상적의 변치 않는 의리를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소나무와 측백나무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원래 이 세한도는 가로가 70cm 정도, 그리고 세로가 23cm 정도의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이상적은 연경 출장길에 이 세한도를 들고 가고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청나라 지식인이 주최한 모임에서 이 세한도를 청나라 지식인들에게 꺼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한도를 본 청나라 지식인 16명은 세한도에 대한 감상을 그림 옆에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희로부터 시작된 조선과 청나라의 문화 교류가 자신의 제자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감상평을 받으면서 세한도는 70cm였던 그 길이가 총 10m에 가까운 대형
그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의 작품에 대한 청나라 지식인들의 마음과 그리고 김정희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현재의 세안도는 국보 18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김정희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자, 김정희는 오늘날에도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에 있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2019년 6월 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한중 문화 교류 차원에서 이 추사 김정희와 청조 문인의 대화전이라고 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 전시는 특히 2016년 사드 문제 이후 급속히 냉각되었던 이 한중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시점에서 열렸다는 이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중국 내 국립미술관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중국미술관에서 전시가 진행되었다는 것도 이 중국에서 김정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전시회에 방문한 사람들은 하루 평균 5,00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2달 동안 무려 총 30여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이 김정희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다녀갔다고 합니다. 끝으로 그림 한 장과 영상 한 편을 보실 텐데요. 이 그림은 김정희가 청나라를 떠나기 전 이 청나라의 문인들이 김정희를 초대하여 송별을 해줬던 그런 모습을 담은 추사동기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추사동기도라고 하는 작품명에서 추사가 바로 김정희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김정희입니다. 그리고 또 그림을 보시면 청나라 문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김정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청나라 문인들에게 이 김정희와의 만남은 그만큼 의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김정희가 연경을 떠나서 헤어진다는 것은 또 그만큼 아쉬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시의 여운을 그림으로 남겼던 것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함께 보실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이 김정희의 세안도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16명의 청나라 지식인들이 써준 감상평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국보 제180호 불세출의 명작 세안도입니다. 세안도는 돌아가신 손세기 선생님이 1970년대부터 소장하셨고 장남 손창근 선생님이 소중하게 간직하시다가 2020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하셨습니다. 똑똑하고 총명했던 명문가의 자제 김정희는 반대 세력인 안동 김문의 모함으로 55세 때 억울하게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유배형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절해고도 위리안치입니다. 즉 멀리 떨어진 섬에서 가족이 함께 갈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감금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조선시대 유배는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기한이 없습니다. 3년이 지나도 김정희에게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정희를 사형에 처하라는 상소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죄인 김정희를 변함없이 대하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어 통역관 이상적이었습니다. 이상적은 중국에서도 구하기 쉽지 않은 책을 제주의 김정희에게 줄곧 보내주었습니다. 책, 김정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는 늘 책에서 학문과 예술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또한 유배 중인 그에게 책은 고독을 달래주는 친구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김정희는 이상적의 변치 않은 의리를 공자님 말씀을 담은 논어의 세한연우 지 송백지 후조라는 유명한 구절에 빗대어 칭찬하고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세한은 한겨울 추운 날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림 왼쪽에 종이를 이어 네모칸을 친 부분에 이 그림을 왜 그리게 되었는지를 강하고 굳센 필지로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김정희는 이 구절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했을까요? 둥근 문이 있는 허름한 집 좌우로 소나무 두 그루, 측백나무 두 그루를 세워 놓았습니다. 쉽게 쓱 그린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나무 줄기와 잎을 표현한 메마르면서 촘촘한 필지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물기 없는 마른 붓에 진한 먹물을 묻혀 칼칼하게 표현했습니다. 언뜻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마른 붓을 다루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필법은 김정희가 오랫동안 갈고 닦아 이루어낸 필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정희는 메마르고 황량한 세안, 가장 추운 겨울날의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가장 어울리는 필법을 찾아낸 것이죠. 이 그림은 조선시대 그림으로는 드물게 제목과 제작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에 세한도라는 제목을 적고 이어서 우선 보시게나 완당이라고 써서 자신이 이상적을 위해 그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래 정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김정희는 평소 다양한 인장을 즐겨 사용했는데요. 세안도에도 4개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긴 정의 외에도 호를 새긴 완당과 추사 인장이 있고 식구를 쓴 장무 상망이 찍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것은 그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장무 상망입니다. 오랫도록 서로 잊지 말자라는 의미인데요. 김정희는 바로 이 마음을 담아 인장을 꾹 찍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김정희는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제목, 소재, 필법, 인장으로 치밀하게 세안도를 완성했습니다. 세안도가 뜻과 정신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문인화 중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상적은 7번째로 떠나는 중국 출장길에 세안도를 소중히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청나라 문인이 주최한 모임에서 세안도를 꺼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 그림을 본 청나라 문인 16명이 감상글을 적었는데요. 그 글들이 세안도 두루마리 중 3번째 붓분에 해당합니다. 김정희가 제자 이상적에게 준 세안도는 이후 이상적의 제자 김병선이 소장하다가 그의 아들 김준학에게로 전해졌습니다. 김준학은 오랫동안 앓다가 쾌차한 것을 기념해서 1914년에 완당세한도라고 쓰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 종이가 김정희가 그린 세안도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뒤 세안도가 제작된 지 100년이 지난 1944년에 손재영은 일본인 후지스카 치카시에게 세안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광복 후 1949년 손재영은 당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인 정인보, 이시영, 오세창에게 세안도 감상글을 청했습니다. 세안도 두루마리에는 빈 공간이 많습니다. 손재영은 더 많은 글을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손재영이 채우지 못한 이 공간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채워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는 약 500년 동안 중국의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와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었고, 특히 서로 다른 두 민족의 문화와 접촉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중국 저장성 닝보에는 고려의 사신을 접대하던
고려 사관이 복원되어 남아 있는데요. 당시 고려의 활발한 대외 관계와 송나라의 고려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는 고려라는 이름이 들어간 지명이 다수 남아 있는데요. 이는 과거 고려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고려 청자는 당시 고려의 최고 교역품으로서 송나라 지배층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선은 약 500년 동안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와 교류하였고,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의 대중국 인식과 그리고 관계는 조선의 중국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와의 관계는 4대 관계로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사행단을 보냈고, 명나라 사행단의 경우 조천사, 청나라 사행단의 경우 연행사로 불렀습니다. 조선은 사행단 파견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접촉할 수 있었고, 또 인적 교류를 통해 적극적인 문화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당시 두 나라 간 인적 교류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사행단을 통한 문화 교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한중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